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 예. 계속 되는데요. 일단 02-205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마도 청취율 조사 번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권수표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저희가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는 중인데요. 오늘은 5분을 뽑아서 간장 액젓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무료 참여가 가능하신데 대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예.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네. 가볼까요? 오늘 이제 대선 국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양당에서 경선 후보 등록 끝났죠? 네, 일단 예. 양당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대선 경선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누가 등록하는지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예.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예. 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마 꺼낸 거는 혹시나 이제 당내 경선이 이 한덕수 출마설 때문에 예. 좀 김이 새는 그래서 이제 흥행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 미리 좀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것, 이제 입단속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좀 이제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모 매체에 나와가지고 몇 명의 국회의원이 54명이요. 제 기억에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서명을 했다라고 이제 직접 알릴 정도로 이른바 이제 한덕수 출마론, 한덕수 추대론까지를 좀 이제 불을 붙여보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일단 국민의힘의 경선 참여를 공식화한 후보가 8명입니다. 뭐 일단 이제 토론회가 시작이 되면 오는 22일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는 1차 경선을 거치게 되고 2차 경선에서는 이제 4명의 후보를 추려서 치러지게 되고요. 이때도 2차 경선에서도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2차 경선 후보 4명으로 꼽히는 인물은 뭐 김문수 예비 후보 그리고 이제 한동훈 예비 후보, 홍준표 예비 후보를 이제 3강으로 일단 꼽고 거기에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나 이제 안철수 예비 후보 중에 한 명 정도가 나머지 한 자리를 다투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들리는데 대선 자체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어제 저희도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은 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겠다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국무총리처럼 뭐 직접적으로 출마 안 한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서 선언을 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결국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심지어 출마 가능성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 90%까지 확실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YTN이 취재를 해본 건데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그 외에도 더 이제 따라붙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예비 후보라든지 이제 아예 당 밖으로 나가서 출마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민주당의 이제 김부겸 전 총리 혹은 뭐 김두관 전 의원,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들까지 묶어서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힘을 받으려면 현직 국무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 대열에 합류를 해줘야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YTN하고 통화를 했었던 모 의원 같은 경우는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65%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뭐 90%로 확실시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이 직접적이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른바 간을 본다 그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이 상황을 좀 즐기는 것도 같고 권한대행 자체는요. 예. 안 나갈 거라면 예. 나갈 생각이 없고 그런 어떤 욕망이 없다고 하면 예.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정치권의 혼란을 좀 줄이고 예.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의무 같은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예. 가장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오해를 사는 게 가장 위험하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차단하려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예.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 헌법적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본인이 즐기고 말고는 뭐 국민들이 아랑곳할 바는 아니지만요. 네. 그러니까 다만 예. 이제 그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차출한다든지 혹은 뭐 빅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당내의 경선 주자들은 경계를 하는 뭐 모습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네, 김문수 전 장관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일단 선거 이기려면 여러 방식의 연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 경선이 끝나고 나서 판단할 문제다. 일단은 우리 경선부터 하자 이제 이런 예. 얘기고 그리고 뭐 노선이 다른 후보들끼리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뭐 민주당 대표 전 대표를 막기 위해서 빅텐트를 친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특히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대 양당 경선에 불참 선언하는 정치인들이 지지세가 좀 희박한 예. 사람들이다. 지지세 자체가 한 자릿수 그것도 뭐 1% 2% 남짓한 분들이 뭐 다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지세들을 모아봤자 그게 큰 힘이 되겠느냐. 결국은 큰 바람을 일으키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 어떤 노 정객으로서의 이제 의견을 좀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오늘 오후에 이데일리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걸 보면 예.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바람도 그냥 촛불처럼 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한덕수 대행 쪽에서 대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가 이데일리 측과 통화를 했는데 네. 본인이 한대행 측이랑 얘기를 하고 또 직접 의사타진도 해봤는데 대권 도전을 안 한다고 했다. 예.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정치와 본인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 소명을 이야기한 거는 말 그대로 이번 조기 대선 때까지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니, 거죠.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정말 본인이 네. 그걸 분명히 하고 어떤 공정한 대선 관리에 힘쓰겠다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 전국의 혼란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즐기듯이 가만히 침묵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언론의 동향들을 즐기지 않고서야 저렇게 침묵을 할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국 원하는 거는 예. 추대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 경선 참여를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예. 총리직을 이제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선수로 뛰다가 예.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결국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정치적 용어로 꽃가마를 타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런 과정도 거치기 싫다. 나는 경쟁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냥 추대해 줄 거면은 가고 예. 아니면 그냥 여기서 총리 하다가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꽃가마를 바라고 안 바라고 뭐 그거는 그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네. 공적인 마인드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매일 어제도 지적했지만 헌법 위반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관리자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자꾸 찔끔찔끔 흘리는 듯한 행위들. 정말 이런 행위를 또 자연스러운 어떤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용납돼도 되는가 하는 어떤 근원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 이른바 이제 지난 여권들 국민의힘 쪽이나 혹은 이제 그 관련된 정치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예. 응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뭐 이번 조기 대선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그렇습니다. 파면을 당해서 버리게 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치르게 되는 조기 대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전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후보를 안 내기는커녕 예. 오히려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선수가 아닌 심판 입장의 국무총리를 예. 차출해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경선을 하거나 뭐 단일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어떤 말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예. 어떤 땔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저 정치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책임 있는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의 본인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혹은 그거 정도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예. 저로서는 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예. 참. 예. 자, 민주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도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하는데요. 아마 경선은 이제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에 들러리가 되느니,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이제 추대하기 위한 경선에 들러리가 되느니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선 거부를 선언한 결과 일단 이제 김부겸 전 의원도 이탈을 했고,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탈을 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이탈을 했고, 예.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세 사람의 3파전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 경선 방식을 확정을 했는데요. 권리당원 투표 50%, 네.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가 3명밖에 안 되다 예. 보니까 아마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경선 없이 예. 이 3명의 후보의 이제 최종 그 순회 경선 끝에 예. 후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언제 결정되나요? 혹시 날짜가 나왔습니까? 네, 뭐 날짜는 이제 확정이 돼 예. 있는데 아마 이제 두 번의 주말을 거치면서 예. 다다음 주면은 이제 후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선택 방지가 있는 거죠, 여기도? 국민 여론조사? 그 부분이 혹시 확인됐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이따가 네. 이따가 추미애 의원 모실 테니까요. 네, 거기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이요. 지명 철회 결의안이 본회의 의결됐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사람들이 예. 이제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명을 철회해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예. 일단 표결은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은 됐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의결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결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월권을 해서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헌적 월권 행위로 규정을 했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달라 지지하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미 이제 제기됐었던 뭐 김정한 변호사라든지 이제 법무법인 덕수라든지 헌법재판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도 지금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1차 평의가 있었고 뭐 얘기 들리는 바로는 이제 오늘도 평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의 평의가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일 수요일이나 모레 목요일 정도까지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일 금요일이면은 이미선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굉장히 좀 중요한 가처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구인 체제 안에서 결정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아마 늦어도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네요. 그러면 17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요. 네. 7인 체제로 결론은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주라도. 뭐 가처분이든 이제 본안 소송이든 뭐 둘 다 7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결정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가처분 인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핵 심판이라든지 혹은 이제 위헌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 문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9명 중에서 이제 5명만 인용 결정을 하면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은 최근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왜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휴대전화를 잇따라 바꾼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독 좀 윤석열 정권의 고위 인사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휴대전화를 바꾸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 뭐 그동안 확인됐었던 사람들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참모들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구 부속실장 지난해 12월 15일에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게 확인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한 바로 직후입니다. 예. 그 하루 뒤에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15일에 휴대전화기를 바꿨으니까 시점이 매우 공교롭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의심을 받는 이유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국무위원들한테 대통령실로 모이라고 연락을 돌렸던 당사자고요. 예. 그리고 모인 현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도 비상계엄 선포를 적어도 국무위원들보다는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예. 그래서 자칫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란 사태 연루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목을 받는 거고, 또 한 가지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기종을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12월 13일 오전 11시 6분에 또다시 기기를 바꿨고요. 그런 다음에 11시 20분, 그러니까 14분 뒤에 또 한 번 기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참 독특한 행동이군요. 예. 이틀 사이에 휴대전화를 3번 바꿨거든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뭐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거나 예. 바꿀 때가 돼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몹시 어려운 공교로운 시기였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예. 홍철호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직후였던 12월 5일에 일단 휴대전화를 한번 바꿨고, 그리고 올해 2월 18일에 다시 휴대전화를 또 교체를 했습니다. 예. 2번 바꿨고요.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직후에 휴대전화를 바꿨고 12월 9일에 또 기기를 변경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2번 교체를 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진웅 전 대통령실 국정 메시지 비서관 같은 경우도 12월 11일 0시 49분입니다. 예. 새벽 0시 49분에 기기를 바꿨고요. 아.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12월 16일 13시 36분에 또 기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2월 20일 오전 7시 19분에 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진웅 전 비서관만 하더라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흘 사이에 휴대전화를 3번 바꾼 거고요. 이기정 의전 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12월 6일에 휴대전화 바꿨고, 예. 윤재순 총무비서관 12월 7일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이력을 종합해보면 일단 대부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이 사태가 내란으로 기울어진 이후에 예. 직후에 바꾼 게 일단 대부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된 사람들 혹은 뭐 그때 못 바꾼 사람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직전 12월 14일을 전후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바꿨고, 그때도 못 바꿨거나 그때도 안심이 안 됐던 사람들은 올해로 넘어와서 또 휴대전화를 바꿨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감춰야만 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이 사람들의 직책을 얘기하지 않으면 예. 어떻게 보면 뭐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발각 직전에 처했다는 걸 자기들끼리 알게 됐을 때 뭔가 비상회의 같은 걸 한 뒤에 예. 동시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이나 이제 시기상의 일치점이 있다라는 예. 의심이 드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이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뭐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하고 나서 12월 4일 그날 밤에 안가에 모여서 일종의 비상회의를 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 예. 주요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그날 안가 모임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휴대전화를 대부분 바꿨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캥기는 게 있었길래 그 휴대전화가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어떤 자신을 위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휴대전화에 집착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일부에서 언급을 했었던 그 대선 주자들의 1~2% 정도의 지지율이라는 얘기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근데 잠깐 네. 그 휴대폰 계속 바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한 윤석열 피의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연루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마음대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이거를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정말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확인되는 것처럼 예. 군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증거가 훨씬 더 명백하게 남아있고 이제 군사작전의 예. 일종이었기 때문에
군 내부에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수사가 늦게 들어갔더라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내란 사태 초기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나 혹은 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 지금 이제 의심받고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당연히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좀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확보가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이미 대부분 인멸이 이루어진 상태라 이걸 좀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명태균 관련된 수사나 이런 데에서도 검찰들이 이제 미적거리는 사이에 주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휴대전화는 일단 확보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애초에 바꿔버렸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면 통화 내역을 통신사에서 보관할 그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예.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랑 통화했었는지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런 어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검찰이 좀 불식시키려면 수사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된다. 이미 많이 인멸을 한 것 같고요. 예. 네,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요. 사의 표명했죠.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저희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죠. 지금까지는 경호처나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막아왔던 인물인데 예. 김성훈 차장이 최근에 직원들 앞에서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 이후에 일주일만 그리고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있고 나서 열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경호처는 창설 62년 만에 처음으로 연판장 사태를 맞이했고 예. 이게 이제 상당한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전 직원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을 했다고 예.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달 내로 내가 사퇴를 하겠다. 예.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지난 1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를 두고 사병 집단,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병 집단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위해 희생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뭐 태도를 사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도 25일까지 지금 장기 휴가를 내놓고 있답니다. 예. 그러면 김 차장이나 이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핵심 인물이 그동안 경호처의 수뇌부를 형성하면서 예.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만약에 이 말 한 대로 이제 사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검찰 입장에서도 혹은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고 경호처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여기도 역시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큰데. 네. 그리고도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당장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검찰의 수사 의지는 뭐 지금으로선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수사들도 대부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고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공소 유지 정도만 거의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